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에그헤드 전투가 끝이 나고 루피와 밀짚모자 일행들은 에그헤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루피 일행들이 얻은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은 보니의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니카의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보니를 위해서 오다가 만들어낸 최종장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이 에그헤드에 참전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시작으로 에그헤드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쿠마의 대서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지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다가 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지 모든 퍼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보니가 에그헤드의 참전 목적이자 중반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신념은 자신이 너무 좋아했던 쿠마의 생존과 치유였습니다. 쿠마에 대한 모든 의심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에그헤드에서 오로성이 빠지고 에그헤드는 세계 정부에서 패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로성들이 다시 에그헤드로 돌아오는 황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턴성 혼자 남아있는 에그헤드는 결국 루피 쪽 일행들의 승리로 마무리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턴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쿠마의 서사가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턴이 퇴각하더라도 쿠마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본인은 니카의 미래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한 가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보호를 받고 지켜져야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쿠마가 사라지는 현실에서는 누군가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다가 보니를 홀로서기로 방치하기에 보니가 가지고 있는 서사와 또 다른 니카라는 설정이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11번째 동료의 이야기의 개연성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건데요. 보니와 쿠마의 행선지가 밀짚모자 일행으로 향하고 있는 소름돋는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카이도와 와노쿠니 싸움이 한창일 때 야마토가 11번째 동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야마토의 캐릭터 상품들이 루피 일행들과 묶여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까지 나오곤 했었죠. 하지만 야마토는 아직까지도 루피 일행들과 같이 항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오뎅의 항해 일지를 대부분 정독했기 때문에 앞으로 루피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다는 밀짚모자 일행의 11번째 동료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하였는데요. 이번에 보니의 11번째 동료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의 설정상 혁명군 또는 해적들 중 하나의 노선은 확실하죠. 하지만 저는 쿠마의 뒤를 따라서 혁명군에 들어가는 그림보다는 최종장에서 오다의 의도를 보았을 때 루피와 함께 항해할 가능성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다는 쿠마와 보니의 스토리를 정말 오랜 시간 준비했으며 마지막을 에그헤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쿠마는 헌신의 아이콘 그 자체였으며 그렇게 무서웠던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루피 일행들에게도 한없이 고마운 존재로 다시 한번 재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쿠마가 이제까지 루피 일행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릴러 바크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샤봉디 제도에서 쿠마는 밀짚모자 일행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쿠마와 보니의 이런 사연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쿠마는 드래곤과 함께 루피를 지켜보는 아버지에 가까운 포지션이었습니다. 물론 루피의 아버지는 아니죠. 포지션이 그렇다는 겁니다. 드래곤 역시 쿠마와 대화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약점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당시에 오다가 쿠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쿠마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보니를 위함이 밝혀졌고 이제 쿠마는 보니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정말 숨만 붙어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붙잡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죠. 저희 생각은 결국 쿠마는 보니의 앞에서 죽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쿠마는 이제 더 이상 보니를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지 못할 것이고 결국 현재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쿠마와 보니가 그렇게 동경하고 원했던 드래곤의 아들인 루피에게 보니를 부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상 쿠마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루피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베가펑크보다 니카가 된 루피를 쿠마는 더 신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피 역시 쿠마와 보니의 과거를 알게 되고 쿠마의 부탁을 듣게 되면 쿠마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보니에게 니카를 계속해서 엮고 있으며 이제 베가펑크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면 보니의 사기적인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루피와 함께 에그헤드를 탈출하여 이 두 명이 같은 뜻을 가지고 천룡인을 타도하는 그림이 개연성에서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보니가 최종장에서 가져버린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루피와 함께 가는 그림이 아니면 붕 떠버린다는 문제점 역시 발생하죠. 게다가 보니 역시 어린 시절부터 쿠마와 함께 동경하는 대상이었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니카를 목격한 보니는 오열했고 이에 루피가 왜 우냐고 묻자 자신이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너라고 했습니다. 기다려왔다고 표현을 했다는 건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는 오다만의 표현일까요? 그리고 보니는 원피스 세계관 안에서도 손에 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얼마나 사기적인 능력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악마의 열매, 바로 나이나이 열매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열매의 능력자는 자신과 타인의 육체 연령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카이도가 아기가 되어버리면 그게 상황인가요? 정말 단순히 나이를 조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자가 원하는 방향의 미래로 상대방의 연령을 조작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따라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도 강화해주는 용도로도 쓰다는 의미는 양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처음 등장했을 때도 해병들을 아이로 바꿔버려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 유유히 도망갔고 보니의 능력에 처음 당했던 루피는 가프처럼 강골의 노인이 아닌 앞으로 루피가 약골 노인이 된다면 의 느낌으로 변환되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루피를 상대로 이렇게 무력화가 가능한 상대가 얼마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니 본인은 베가펑크에게 기습을 펼칠 때 일그러진 미래의 근육질 덩치 모습으로 변화하여 공격을 했고 니카가 된 미래를 상상하며 능력을 썼을 때는 어린 나이에도 CP 요원을 제압할 정도의 전투력을 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미래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에 일단 발동만 한다면 대상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한계를 극한까지 끄집어내려 훌륭한 제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응용에 따라 상당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게다가 전투 이후의 잠입과 첩보 활동에도 능하고 보니 자신의 연기 실력도 뛰어나 첫 등장부터 어린아이로 변한 다음 울면서 조로를 감쌌으며 마리조아에 잠입하기 위해 노인으로 위장하고 에그헤드에서도 루피 일행의 연령을 바꿔며 숨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능력은 비단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 때문에 보니가 펑크 레코드의 자물쇠를 만지자 자물쇠는 순식간에 노후화되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너무 사기적이잖아요. 오로성이든 뭐든 전부 애기로 만들면 끝나는 거니까요. 한계 역시 극명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접촉이 필수라는 건데요. 대상에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손을 접촉해야 하므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대상에겐 열매 능력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보니가 발차기 다음에 접촉하려고 하자 다리를 잡아 땅에 내려 찍어 접촉의 여지를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접촉을 통해서만 발동되는 만큼 사용자의 체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속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원피스 106권에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능력이 전투 중이나 잠입할 때 1시간 정도만 유지되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하지 않는 상대도 있다는 건데요. 정말 아쉽게도 오로성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세톤성에게는 어째선지 접촉해도 나이 조작 능력이 통하지 않았고 자세한 이유는 불명이지만 불로 수술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단순히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도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복용자의 상상력에 따른 능력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보니에게 나이나이 열매를 먹인 세턴성의 말에 따르면 현실을 알수록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즉 복용자가 이러한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순간 해당 미래의 모습은 구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오다가 밸런싱을 했다고 봐야 하죠. 정말 소름돋게도 오다가 설계한 떡밥이 발견된 것인데요. 밀짚모자 일당의 능력자들의 악마의 열매를 고로아웃으로 나타내면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은 고무고무 오육이 되고, 쇼파의 능력, 사람의 능력은 히토히토 1011이 되고, 로빈의 꽃꽃 능력은 하나하나 8787이 되고, 브록의 부활 능력은 요미요미 4343으로 1에서 10의 숫자가 나열되는데, 여기에 쿠마의 도톰 열매, 니큐니큐 2929가 추가되면 밀짚모자 해적단의 카운팅이 완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원피스 1122화에서 이무와 우로성들이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에 극도로 취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조이보이의 가장 흡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리카입니다. 양과 음의 조화, 그리고 보니의 서사와 촬영인에 대한 저항의 내용이 원피스의 기본 메시지에 가깝기 때문에 두 명의 니카의 상징성과 효율은 원피스 최종장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구도에서 어떻게 본다면 필수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밀짚모자 해적단의 새로운 동료에 대한 암시와 갈증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쿠마와 혁명군 드래곤의 연결고리까지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죠.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23화 최신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